진짜 줄기세포 치료, 우리 몸이 스스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줄기세포 수를 늘려 우리 몸을 치료하고 재생시키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즉 자가 줄기세포 치료에 관하여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연구가 21세기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미용과 건강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기세포의 기능과 활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줄기세포를 자가 증식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특정 장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자연 치유력과 재생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때 줄기세포가 우리 몸의 자가 치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을 치료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부러진 뼈를 붓게 하고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이겨내도록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암에 걸리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줄기세포를 증식시키고 활성화하여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화를 억제하고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은 장기와 조직에 어느 정도의 성체 줄기세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명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병이 들면 회복시키는 만능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배양해 증식을 시키고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안으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난자 사용에 없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세포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활용에 많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줄기세포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이나 림포종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이 많이 들고 예방보다는 국수적인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줄기세포 치료 돈 안 들이고 우리 몸이 스스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적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줄기세포 증식 꿀팁인 식습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줄기세포 증식 음식은 지중해식 식단 혹은 완전체식이 최고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식단입니다. 스페인의 코르도바 대학교 연구원들이 건강한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단을 제공하고 포화 지방량이 높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이중 지중해식 식단을 제공받은 노인들은 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액 속의 내피전구세포의 수가 5배나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액순환 복원력도 포화지방 식단을 먹은 사람들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소식입니다. 소식은 섭취하는 칼로리의 20에서 40%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실험용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소식하면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어 장내의 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식하면 재생에 관여하는 단백질 SDF1과 CSCR4가 더 많이 생성되어 골수에서 혈류로 이동하는 줄기세포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과식하는 분들은 소식이 필요하지만 영양 흡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저체중이신 분들은 하루 3끼에 드실 칼로리를 아침과 점심에 거의 다 드시고 저녁은 과일 정도로 가볍게 드시면 소식과 같은 훌륭한 효과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기세포를 늘리는 방법 셋째는 간헐적 금식입니다. 급성 뇌졸중을 발생시킨 지들을 48시간 동안 금식시키고 검사는 4일이 지난 다음에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한 지들과 48시간 금식한 지를 비교했더니 금식한 지의 혈관 신생이 50%가 증가했고 뇌의 손상 부위가 32%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 보행 속도, 신경 회복력도 더 뛰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줄기세포 생성에 방해가 되는 식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고지방 식단입니다.
육류의 많은 포화지방은 줄기세포에 가장 심한 손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화지방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신경조직 형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타이완 창공 의대의 지실험에서는 고지방 식단을 먹인 쥐들은 혈류 흐름이 75% 감소했고 다리에서 새로 생기는 모세혈관도 55%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방 식사는 줄기세포도 감소시켰습니다. 이 실험에서 포화지방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혈관 형성이나 몸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둘째가 고혈당 식품입니다. 음식을 너무 달게 먹으면 줄기세포 형성을 막아서 장기를 복구하는 인체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202쪽에 보면 당뇨병은 몸에 복합적인 피해를 안겨서 물질 대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 장기를 손상시킨다. 당뇨병이 있어서 혈액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줄기세포가 손상되고 수도 줄어서 장기를 복구하는 몸의 능력이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당뇨성 심근병, 당뇨성 신장병, 당뇨성 신경병, 당뇨성 족부궤양, 당뇨성 망막증 같은 여러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과식이나 저녁 과식도 포화지방 위주의 식사나 고혈당 식사 못지않게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줄기세포를 강화하는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겨입니다. 쌀겨, 보리겨, 토마토 껍질에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페룰산이 많습니다. 독일의 자를란트 대학교와 라이프치니 대학교 연구원들은 쌀겨에서 추출된 페룰산이 혈관 내피 정구세포의 활동성과 생존력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5명의 사람에게 페룰산을 15일 동안 먹게 한 후 이들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과산화수소에 노출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켰더니 줄기세포가 잘 죽지 않고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고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페룰산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기세포가 죽은 비율이 4.7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줄기세포가 건강하려면 현미를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강황과 올리브유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2주 동안 강황가루를 올리브유에 섞어서 먹게 했더니 혈관 내피 정구세포가 2배로 증가된 쥐들도 있고 당뇨가 없는 쥐들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쥐의 다리 혈액의 흐름이 8배나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 적포도, 블루베리입니다. 포도나 블루베리에는 곰팡이를 억제해주는 레스베라토르이 많습니다. 중국 난징 의과대학의 연구자들이 쥐에게 7일 동안 레스베라토르를 먹인 다음에 심장의 줄기세포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의 심장 조직의 줄기세포가 1.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장 조직에 줄기세포가 많으면 심근경색을 예방해 줍니다. 넷째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나 샐러리 씨앗에는 염증을 없애는 리모넨, 푸탈라이드, 아피제닌, MBP 등 파이토케미컬이 많습니다. 중국의 수저우 대학교 연구원들은 급성 허울성 뇌졸중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샐러리 씨앗에 많이 들어있는 MBP를 먹게 했더니 줄기세포 수가 75% 상승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에는 과육에 오렌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가 많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을 돋고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의학자들은 실험용 쥐들에게 망고에 들어있는 망고페린을 먹게 하였더니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의 수가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몬트리올 대학 연구원들이 한편의 쥐들에게는 어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의 쥐에게는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식단을 공급하였습니다. 20일 뒤에 비교를 해보니 오메가3가 많은 식단이 혈관 내피 정구세포 수가 30%가 늘어났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졌고 다리 근육 손상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의 이동을 관찰했더니 오메가3 지방에 노출된 줄기세포의 이동 속도가 오메가6에 노출된 줄기세포보다 50%나 빨랐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생선은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메가3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기농 아마씨유나 들깨속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메가3가 좋은
아마시유, 이런 그 유기농 아마시유를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아마시유가 또 염증에도 좋기 때문에 아마시유를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7번째는 통밀입니다.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 과학자들은 통밀 추출물이 혈관 내피 전구세포의 존속 기간과 기능을 늘려서 심혈관 질환과 당뇨를 비롯한 많은 질병의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8번째는 블랙 초코베리입니다. 홀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과학자들은 아로니아라고도 불리는 블랙 초코베리가 줄기세포의 혈관 이동을 늘려서 혈관 재생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9번째는 케일, 겨자잎, 시금치, 물냉이, 콜라도 그린 같은 식품입니다.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노란색 색소 성분인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국 진안대학교 연구원들은 제아잔틴에 노출된 줄기세포가 더 많은 생존력을 가지고 있고 염증에 강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0번째는 블랙 라즈베리입니다. 블랙 라즈베리에 많은 엘라그산은 줄기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자들은 대사증후군 환자 51명에게 12주 동안 라즈베리 가루를 먹게 했더니 혈중 혈관 내피 전구세포 30%가 증가하였고 혈관 경직 정도도 낮아졌습니다. 11번째는 풋 강낭콩입니다. 그린빈이라는 이 강낭콩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관 내피 전구세포들을 산화로부터 보호하여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12번째 자색감자입니다. 자색감자나 베리류에는 청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많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지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자색감자 품종인 퍼플 마세스티 1개 분량을 먹게 하였더니 7일 뒤에 대장 종양이 50%나 감소하였습니다. 자색감자를 먹은 쥐들의 암줄기세포를 연구해보니 핵심적인 성장인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암줄기세포를 추출해 자색감자에 노출시켰더니 암줄기세포의 공격력이 22%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색감자가 암 환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갈산, 클로로겐산, 엘라그란산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3개의 대학의 연구팀은 사람의 대장암 줄기세포를 증식시킨 뒤 호두 추출물에 노출시켰더니 암 줄기세포의 수가 34%나 감소하였고 6일 뒤에는 8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호두를 조금씩 드시면 암 예방과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는 줄기세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쉽게 줄기세포를 늘리는 방법이라는 확신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습관 가지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